전남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됐습니다. 최근 사흘 사이 여수와 순천, 광양에 확진자가 1명씩 발생했습니다. 전남 동북권도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천지 교단과 신도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합니다. 사.15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본선 주자들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목포는 김원희 예비후보가, 여수울은 김회재, 해남 완도 진도는 윤재갑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 의료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36살 A모 씨는 울산의 19번, 20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시부모가 지난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광양에 있는 아들 집에 방문했고 A 씨는 같은 달 26일부터 기침과 오한,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울산의 시부모 2명 모두 양성으로 판정됐고 아들 가족 4명이 접촉자로 통보됐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A 씨가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7분 며느리만 양성으로 판정돼서 순천 의료원 음압병실로 즉시 격리 입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남편과 3세 그리고 9개월 두 아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아이의 육아를 위해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A 씨가 살고 있는 중마동의 아파트와 통로 등 방역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 아파트 앞 지마트를 2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방역 소독과 함께 폐쇄 조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심층 역학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가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이동 경로 등을 도민자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격리 조치해서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9일 나주에서 전남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잇따라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면서 지자체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그동안 전남 동북권에는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사흘 사이 여수와 순천, 광양에 확진자가 1명씩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남 동북권도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순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A모 씨. 순천 조례동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기침과 인후통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뒤인 29일에는 여수에서도 20대 남성 B 씨에게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두 환자는 모두 대구를 방문한 뒤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특히 B 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본가인 여수를 찾았고 이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는 확진자의 지역 내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당일 긴급 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방역 소독을 하면 24시간 이후부터는 감염 위험이 없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곳들은 자진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하게
전라남도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의거해서 방문 음식점 2개소를 영업 중지 및 직원 등 종사자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방문했던 좋은 이비인후과는 휴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료진 전원에 대한 최칠에서 검사를 3월 1일에는 광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여성 시모 씨로 울산에 사는 시부모님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먼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시모 씨는 발열과 몸살 증세를 보이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씨의 남편과 자녀 등 3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자는 3월 1일 22시 30분에 순천 의료원에 이송하여 격리하였습니다. 가족 3명은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여 명을 넘긴 상황에서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 동부권까지 확대된 상황.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으려는 지자체 총력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28일 순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의 근무지와 이동 경로 등 3곳이 자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첫 확진자인 25살 여성 김모 씨의 근무지인 병원에서 오는 8일까지 자진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씨가 다녀간 식당 2곳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자진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천지 교단과 신도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합니다. 도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에 대해 지난달 16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와 누락된 신도 명단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15일 이후 대구 집회에 참석했거나 대구 지역을 방문한 신도의 보건소 신고와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로 관할 시군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건소에 자진 신고토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근 이틀 사이 대구 경북에서만 9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2일 오후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 이른바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26명입니다. 대구 지역 사망자가 17명으로 전체 65%를 차지합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입니다. 이 가운데 50대가 5명, 60대가 7명, 70대가 7명, 80대가 4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를 따지는 치사율은 0.5% 정도인데 80세 이상에선 3.7%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고혈압과 당뇨와 함께 기관지 질환, 치매, 천식, 뇌경색, 심혈관계 질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사망한 16분에 대해서 기저질환의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분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각각 8분으로 50%를 차지하고 계셨고 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 4분으로 25%, 신부전으로 치료를 받으시던 분이 2분으로 12.5%를 50세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권하는 피해 최소화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매일 급증하는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이제는 증상별로 환자를 분류하여 환자 상황에 맞게 격리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고위험군은 증상이 나타나면 대기 없이 곧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각 학교들은 긴급 돌봄교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돌봄교실에 자녀를 맡기는 가정이 크게 줄어 한산한 모습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예년 같으면 방학을 끝내고 온 학생들로 시끌벅적해야 할 교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적막감이 감돕니다. 그나마 간간히 보이는 아이들은 돌봄 교실을 이용하기 위해 등교한 학생들입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마스크를 한 채 학교를 찾은 아이들은 먼저 발열 체크를 하고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36.6도예요. 괜찮아요? 우리 손 씻고 들어갈까요? 자, 골고루 문지르고 말리면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 돌봄 교실로 올라간 학생들은 학년별로 나눠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기존 방학 기간 운영했던 돌봄 교실은 그대로 연장하고 이번 긴급 돌봄 교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조정해서 좀 학교 상황에 맞게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고 뭐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되고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경기도 내 긴급 돌봄을 신청한 초등학교는 전체 1,291곳 가운데 1,043곳으로 80.8%로 나타났습니다. 또 참여 학생은 전체 76만 7천여 명 가운데 1.6%인 12,0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돌봄 시설마저 기피하고 있는 데다 시설 이용 시간이 오후 5시로 제한적이다 보니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의 아이를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안내를 했고 조금 운영 시간이 굉장히 너무 짧아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방안을 교육청이나 학교가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교육부가 초중고 개학을 또다시 2주 연기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라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학교 개학이 3주일 연기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휴업기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남 지역은 유치원생 2,855명과 초등학생 3,255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돌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운영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이 진행됩니다. 완도군이 코로나19 유입 차단 강화에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군청 1층 현관과 종합민원실 출입문 2곳만 개방하고 모든 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 손소독제와 소독용 발판을 군청에 설치하고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등 완도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에서 체온을 측정할 방침입니다. 완도군은 관광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임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완도타워와 장보고 기념관, 해양생태전시관과 해조류센터 등 관광시설 등 운영을 중단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도 임시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재개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될 전라남도 지역화폐는 1,459억 원으로 올해 도가 발행할 지역화폐 2,500억 원의 58%에 해당된 규모입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발행된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가게나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순천의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또 여수에서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일) 오후 2시 57분쯤 무안군 삼양읍 왕산리에 한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출판 창고 8개 동이 모두 전소됐으며 창고에 있던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순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던 8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중증 환자 등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통해 화재를 파악하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여수시 화양면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씨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양 항만시설에 무단 출입해 불법 낚시 행위를 한 낚시객이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9시 50분쯤 항만 보안구역인 광양제철 원료부두 안쪽에서 불법 낚시 행위를 한 58살 남성 C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전면 불법입니다. 해경은 최근 불법 낚시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 본선 주자들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목포는 김원희 예비후보가, 여수울은 김회재, 해남 완도 진도는 윤재갑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과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3일 오후 늦게나 공천 후보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절반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고 밤부터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1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해 기온이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절기상 경칩인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